안녕하세요. 클라리베이트의 국내 대행사인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조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한림대학교 엔드노트 사용자분들한테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제 논문 작성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주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2021년부터 이제 한림대학교가 저희 엔드노트를 구독하시게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이제 선생님들께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 세팅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드노트란 가장 강력한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쓰시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이 저희 엔드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드노트를 사용하시는 연구자분들은 투고하는 저널에 맞는 참고 문헌 스타일로 손쉽게 변경을 해서 논문 작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네이처와 사이언스 그 저널 그 논문의 중간 부분이 약간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처 저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용을 나타내는 방식이 문장의 마지막에 숫자, 위첨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이언스 저널을 보시면 문장의 마지막에 괄호, 숫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저널이 인용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고요.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두 개의 저널은 서로 다른 양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타이틀의 작성 유무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보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각 저널은 저널마다 인용을 하는 방식 그리고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방식을 각각의 저널별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엔드노트에서는 이거를 이제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해서 연구자분들이 이제 논문 작성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주요한 기능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지 정보 및 각종 자료 관리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한 논문들의 서지 정보 및 풀텍스트를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에 수집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구 노트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관련 자료, 이미지, 통계, 그래프 뭐 이러한 참고 자료들을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 서지 정보와 함께 통합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엔드노트의 기능으로는 정보 공유 및 맞춤 저널 검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공동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공동 연구자가 아니면 공동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레퍼런스 자료를 다른 연구자분과 이제 공유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파일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저희 엔드노트의 사용자간이라면 공유라는 기능을 통해서 함께 해당 자료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 논문을 작업을 하시면 이제 컨텐츠가 작성이 되죠. 뭐 제목도 있으시고 초록도 있고 그리고 참고하신 참고문헌 목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연구 분야에 가장 적합한 SCI급 저널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그 엔드노트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리베이트의 또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웹 오브 사이언스의 그 키워드 DB의 그 키워드 매칭을 통해서 해당 연구 분야에 적합한 그런 SCI급 저널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엔드노트의 기능으로는 저널 스타일에 맞는 논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걸로 이제 저널별 인용하는 방식 그리고 참고문헌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7,000종 이상의 그런 아웃풋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서지관리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 맞게 선생님들이 이제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논문 작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엔드노트 20입니다. 이제 엔드노트 20은 가장 최신의 버전이고요. 작년 연말에 출시가 돼서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드노트 20 프로그램이 이전 버전인 뭐 X9과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드리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엔드노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이전에 엔드노트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너무 이게 확 달라진 외관에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이 조금 많이 프로그램 화면이 많이 구성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하시는 레퍼런스 정보에 대해서도 그 서머리 정보가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형식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데이트된 사항으로는 원문 관리 기능이 향상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엔드노트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분들은 중복을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참고문헌, 원래 가지고 있던 참고문헌과 내가 이번에 인용을 한 그 반입을 한 자료가 혹시 중복된 자료가 있는지 프로그램 내에서 중복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제공되던 그런 기능에 더해서 저희 엔드노트 20에서는 DOI나 PMCID에 의한 그런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더 정확하게 중복된 자료를 검색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엔드노트 클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X9 버전에서 그 크롬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으로 코페니오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페니오라고 하는 게 엔드노트 20이 출시가 되면서 엔드노트 클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 기능으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을 하셨을 때 서지 정보뿐만이 아니라 PDF 원문까지도 같이 찾아주어서 그거를 이제 동시에 반입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PDF 파일을 빠르고 쉽게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엔드노트 20에서는 기존 엔드노트 X9에서 업데이트돼서 제공되던 그런 기능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매뉴스크립트 매처는 이제 맞춤 저널 검색과 관련된 그런 기능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엔드노트 온라인 저희가 그 웹사이트 www.myendnoteweb.com이라고 하는 저희 엔드노트 온라인의 그런 사이트에서 제공되던 그런 기능이 엔드노트 X9부터는 프로그램 저희 지금 선생님들이 컴퓨터에 설치하시는 엔드노트 데스크탑 그리고 아니면 논문 작성을 하시는 워드 프로그램 내에서 이 맞춤 저널 추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쉐어, 공유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이전에도 이제 뭐 쉐어 기능은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X9부터는 공유를 하지만 전체 자료를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 자료 가운데서 어떤 그룹으로 일부 자료를 조금 나누고 그 일부 자료만 상대방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약간 기능이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과 이제 자료를 공유하실 때도 읽기 쓰기의 그런 편집 권한까지 같이 주실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읽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줄지 그런 세부 사항을 좀 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와의 연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시는 기관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실제 내가 참고한 참고 문헌이 다른 그 관련 연구 분야의 어떤 저자가 어떤 저널의 어떤 그 페이퍼에 인용을 했는지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함께 활용을 하시고 참고하셔서 논문 작성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 엔드노트가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기능을 조금 슬라이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온라인 서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서지 정보 그 관리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 어떤 외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가시고 거기서 키워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뭐 검색된 자료들을 내가 취하겠다 하시는 경우는 반입을 하시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에는 온라인 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웹에서 접속하지 않으시고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나아진 결과를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로 반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손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엔드노트 클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지 정보 외에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구독 상황에 따라서 이제 PDF 원문을 같이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경우에 서지 정보와 원문 PDF를 동시에 반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크롬에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클라리베이트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래에 있는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은 펀메드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엔드노트 클릭이 설치된 컴퓨터라면 이렇게 보통은 결과값만 있을 텐데 아래쪽에 보면 PDF 파일을 찾아준 경우는 뷰 PDF 이렇게 결과값이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칭 이거는 아직 이제 PDF를 찾지 못해서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뷰 PDF를 찾은 경우를 만약에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금처럼 해당 서지 정보와 관련되어진 그런 원문, PDF 논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PDF 다운로드라고 해서 PDF 파일만 그냥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레퍼런스 엑스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이 찾으셨던 그 서지 정보와 지금 이 원문 PDF를 동시에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반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크롬을 이제 해서 설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실습을 할 때 크롬에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엔드노트 클릭이 실제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는 조금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후에라도 이제 엔드노트를 쓰시면서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꼭 설치하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도 이제 원문 PDF와 관련된 그런 기능인데요. 실제 선생님들이 어떤 외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서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를 반입을 하시죠. 그러면 프로그램 내에는 이제 지금처럼 서지 정보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 작업을 하실 때는 서지 정보만으로는 부족하시죠. 그래서 원문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쓰실 수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 내에 있는 Find Full Text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서지 정보를 선택을 하시고 저희 프로그램 내에 있는 Find Full Text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DB의 그런 구독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원문 PDF 파일을 프로그램 내에서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어떤 특정 몇 개의 그런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Find Full Text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서칭 이거는 이제 지금 찾고 있는 레퍼런스 수 그리고 파운드 PDF 이거는 PDF 파일을 찾아서 매칭을 시켜준 결과값 뭐 2개 찾았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파운드 URL과 같은 경우는 PDF 원문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PDF 원문이 있는 링크 정보를 찾은 경우에는 파운드 URL로 그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PDF 파일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혹은 내가 속한 기관이 구독하고 있지 못해서 PDF를 매칭시키지 못한 경우 그러한 다양한 이유로 원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나파운드로 결과값이 보여지게 돼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다시 한번 원문을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쓰시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생성하셔야 되세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생성을 제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폴더, 어떤 자료들을 모으는 폴더, 어떤 구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레퍼런스를 반입을 하셔서 자료가 쌓입니다. 근데 그 자료의 수가 50개, 100개 정도 될 때에는 하나의 커다란 통에 자료를 놓고 보셔도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세요. 관리를 하시거나 자료를 찾는데. 근데 이제 레퍼런스 수가 점점 늘어나서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다 보면 그거를 하나의 통으로 놓고 관리하시기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게 저희 그룹 생성과 관련된 거고 당연히 레퍼런스를 어떻게 분류하실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자료들을 약간 선생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라이브러리당 5,000개까지 그룹 생성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생성하실 수 있는 그런 그룹은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선생님이 그룹의 이름도 정하시고 거기 들어갈 레퍼런스도 선택해서 그냥 분류를 해주시는 그런 그룹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스마트 그룹을 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조건 값을 선생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저자의 레퍼런스, 특정 저널, 특정 키워드, 연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어떤 조건 값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료들만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 그룹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컨비네이션 그룹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그룹으로 자료들을 많이 관리를 하실 때, 그룹이 좀 여러 개가 생겼을 때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그룹으로 분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룹을 생성하실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실습하면서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20, 그 엔드노트 20을 실제 이제 뭐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반입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그룹으로 선생님이 자료를 분류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 그룹에 있는 자료 중에 뭐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레퍼런스도 하나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의 세부 정보를 오른쪽에 지금처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뭐 가장 처음에 보이는 거는 서머리라고 해서 주요한 서지 정보를 선생님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에디트, 이거는 이제 내가 반입한 모든 서지 정보의 항목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값들이 반입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지 정보와 관련되어진 어떤 첨부 파일, 당연히 원문, 논문 파일은 당연히 PDF 파일은 여기에 첨부를 하시겠죠. 그래서 PDF 파일 뭐 붙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 자료, 엑셀 자료, 어떤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형식의 그런 파일이라면 선생님들은 이제 용량 제한 없이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에 서지 정보와 연결된 자료들을 첨부를 하셔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미처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저희 공유가 그 전까지는 100명이었는데 한 3주 전에 이제 엔드노트 20이 20.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200명까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을 최대 200명까지 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유 기능을 쓰시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엔드노트 온라인 사이트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www.myendnoteweb.com의 계정을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계정이 있으셔야지만 선생님이 싱크 동기화를 통해서 엔드노트 데스크탑 내에 있는 라이브러리 한 개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그 레퍼런스 자료를 온라인상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공유 기능 쓰실 수 있고,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맞춤 저널 검색을 하시는 것도 엔드노트 온라인 계정이 있으셔야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은 이제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계정이 없으신 선생님이라면 여기 레지스터 누르시고 선생님이 쓰시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로그인할 때 쓰시는 패스워드 그리고 선생님 영문 성함, 이 세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정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레퍼런스, 내가 이제 라이브러리 내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테스트라고 이름 붙어진 하나의 그룹을 쉐어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중간에 이제 질문을 주신 거를 제가 이제 읽고 이제 중간중간 답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구글 스콜라 검색해서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거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저희 웹에서 자료 반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선생님들도 이게 우리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해당 그룹에 대해서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고 나면 위쪽에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이 여기 이렇게 뽑아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 모양으로 있는 거를 누르시면 해당 그룹에 대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엔드노트 온라인에 계정을 인증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공유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입력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중간 부분에 내가 어떠한 연구자와 공유를 할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그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공유하고 싶으신 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설정 값으로는 아까 이제 저희 X9부터 이제 설정을 조금 세분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읽기 쓰기 권한, 해당 레퍼런스 자료들에 대해서 편집 기능까지 같이 줄지, 아니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뭐 자료가 손상될 수도 있고 약간 조금 걱정이 되면 리드 읽기 권한만 줄지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여기서 이제 세부 설정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은 뭐 입력된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인바이트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인바이트 창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신 다음에 인바이트 꾹 눌러주시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이제 상대방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되고요. 받으시는 분이 그걸 억셉트 하시면 그때부터 해당 자료에 대해서 함께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아웃풋 스타일, 워드에서 하는 부분을 조금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선생님께서 이제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지금처럼 워드랑 파워포인트에 해당 엔드노트의 버전에 해당되는 그런 탭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생성이 되어야지만 선생님이 이제 뭐 발표문을 만드실 때 아니면 논문 작업을 하실 때 저희 엔드노트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 아까 저희는 7,000종 이상의 그런 아웃풋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로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해외 저널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찾으시는 아웃풋 스타일을 아마 거의 찾아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찾으시는 그런 꼭 맞는 아웃풋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그런 아웃풋 스타일을 선택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이제 손쉽게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못 찾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널의 에디터에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 엔드노트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해외 저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리베이트의 엔드노트 팀에게 요청을 하면 뭐 이런 아웃풋 스타일을 제작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 이제 맞춤 저널 추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엔드노트 온라인에서만 제공되고 있던 건데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 레퍼런스 자료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맞춤 저널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작업 중이신 이제 워드 상에서도 이제 이 기능을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기보다는 엔드노트 온라인에 있던 거를 로 이제 연결될 수 있게 점프할 수 있게 그런 기능키가 생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 컨텐츠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뭐 제목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작성된 초록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하신 참고 문헌 목록들도 쭈루룩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SCI급 저널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통해서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검색 값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최대 10개까지 맞춤 저널 추천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가장 상단부에는 베스트 학술지, 그 내가 입력했던 값과 그 저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치도로 이게 이제 파란색 바로 보여지게 되는데 일치도에 따라서 베스트 학술지를 가장 상단부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학술지 이름, 뭐 저널 오브 프로테옴, 뭐 잘리긴 했지만 뭐 그런 학술지를 추천을 해주었고 이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는 뭐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뭐 4.268, 5년간의 평균은 4.43 이런 식으로 저널의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는 아니지만 일치도에 따라서 총 10개, 그러니까 나머지 9개에 대한 그런 저널도 밑에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논문 작업하실 때는 이제 정해서 어느 정도 저널을 정해서 작업을 하시기는 하지만 투고하시기 전에 그래도 뭐 최신의 그런 정보를 확인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임팩트 팩터가 매해마다 이제 값도 변하고 그리고 가장 트렌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투고하시기 전에는 한번 활용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상단부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엔드노트를 쓰시면서
궁금해하시거나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될 만한 그런 사이트 정보를 정리를 해 두었고요. 뭐 저희 엔드노트 온라인 사이트 정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아웃풋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필터에 대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저희 엔드노트는 이제 글로벌하게 워낙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다 보니까 교육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된 거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긴 강의도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신 기능만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의사항, 어떤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솔직히 뭐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은 검색 결과를 찾으실 수도 있고, 저희 엔드노트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오류 사항 같은 거 이제 뭐 입력을 하시면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의견 주셔서 이제 솔루션을 조금 찾으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정보는 이제 국내 엔드노트 고객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연락처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엔드노트를 쓰시면서 궁금한 부분, 필요한 사항, 아니면 이제 쓰시다가 약간 오류가 난 것 같다, 작동을 잘 안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저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엔드노트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생겼던 일을 저희한테 이제 전화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제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뭐 화면에 오류가 난 부분을 캡처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컴퓨터 사양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증상 같은 것들을 조금 기술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회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뭐 주요 기능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실험 실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라이브러리 생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라이브러리 내에 레퍼런스 자료들을 입력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입력하시는 수동 입력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이 쓰시는 어떤 외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치하신 다음에 거기서 자료 다이렉트 임포트 하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논문, 원문 PDF 파일 많이 자료 갖고 계실 텐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반입을 하실 수 있는지 PDF 파일 반입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내에서 온라인 서치해서 반입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된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중복된 것들이 있는지, 뭐 오늘 검색한 것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자료들이 쌓여 있다 보면 내가 찾은 자료가 기존에 있던 것과 뭐 중복이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중복 검사를 하실 때 쓰시는 그런 Find Duplicate 기능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서지 정보들에 대해서 원문 PDF 파일 찾아주는 Find Full Text 기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레퍼런스의 그런 PDF 파일들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뭐 컴퓨터라던가 아이패드라던가 다양한 그런 툴을 통해서 꼭 종이로 논문을 보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제 뷰어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PDF 파일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보시면서 뭐 중요한 사항 메모라던가 뭐 그런 것들 편집하시는 기능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자료들이 많을 때 아까 특정 기준으로 그룹 설정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룹 설정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실제 워드에서 논문 작성하실 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이제 인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주요 기능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빈약 하나만 오늘 작업 중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SCI급 저널이 있는지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그 라이브러리부터 생성을 해볼 건데요. 저는 지금 뭐 저희 제공해주신 컴퓨터 내에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제가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보여지는 거는 오류 사항은 아닙니다. 이전에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찾겠다고 하는 그런 알림음이고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엔드노트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창을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를 열어줄지, 이전에 엔드노트를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라이브러리를 갖고 계실 거니까 그걸 활용을 하실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Create New Library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한림대학교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아이고. 미안해. 찝으면 되는 거였군요. 여기에 이제 기본값으로 주어지고 있는 My EndNote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저장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열기. 아까는 열기로 있었는데 지금 저장.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아무 자료가 없는 상태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선생님들이 레퍼런스를 반입을 하시는데요. 반입하기 이전에 저희 파일 얘기 조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탕화면에 한림대학교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기본값으로 정해지고 있는 My EndNote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지금 여기 확장자가 보여지지 않는데 ENL 파일을 좀 만들었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지도 않은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 폴더가 같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폴더고요. 이 폴더 안에는 이제 내가 반입하는 그런 자료들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레퍼런스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들이 이제 다 이 폴더 안에 있다. .데이터 폴더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위치에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교육을 위해서 바탕화면에다 폴더를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 저희가 권해드리는 그런 라이브러리 생성 장소로 바탕화면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탕화면에 자료가 많이 쌓이다 보면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조금 무거워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피해 주시고 저희가 권해드리는 장소는 이제 로컬 드라이브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를 옮겨서 엔드노트가 설치된 컴퓨터를 옮겨서 쓰시느라고 이제 뭐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라이브러리 생성해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생성도 되고 자료도 반입될 수 있지만 중간에 열리지 않고 오류가 생겨서 활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공간 말고 반드시 로컬 드라이브 내에 라이브러리 저장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컴퓨터를 옮겨서 쓰셔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USB 같은 데다 2개 파일을 꼭 옮겨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저희 이제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이제 반입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이 방법을 쓰시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자료가 이제 어떤 책자의 형태, 오래된 유인물을 내가 꼭 참고해야겠다 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그냥 인터넷 서치하시다가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다 하시다가 어떤 정부의 무슨 보고서 같은 걸 찾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유용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 이럴 때는 그 자료들을 어떻게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저희 이제 레퍼런스 탭에서 뉴 레퍼런스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콘이 이제 많이 쓰는 거 6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두 번째 아이콘이 새로운 레퍼런스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레퍼런스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옆에 이제 꺽쇠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레퍼런스 타입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입력하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타입인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게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타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항목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으로는 저자라던가 연도라던가 타이틀 같은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그런 필수 항목일 거고요. 저는 지금 오늘 저널 아티클이 아닌 저희 쪽으로 이제 인터넷 자료 어떻게 레퍼런스 만드나요? 뭐 이런 문의를 주셨던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웹페이지로 레퍼런스 타입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수 항목 3가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웹페이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항목으로 해야 되는 게 액세스 ER, 액세스 데이트가 이제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유효한 인터넷 자료인지 이런 거를 조금 입력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직접 입력하실 때는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필수 항목을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입력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름도 입력을 해주시고 연도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 타이틀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ER 그리고 액세스 데이트 날짜도 입력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꼭 입력해 줘야 되는 게 이제 URL 정보 정도 있고, 첨부 파일이 있다면 뭐 어태치 파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입력하시는 창을 닫아주시면 지금 제가 생성했던 라이브러리 내 레퍼런스 하나 제가 입력해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외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이제 자료 반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거를 크롬에서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크롬을 여기 컴퓨터에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엣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어떤 서지 정보 반입할 때 이제 윈도우를 쓰시는 선생님이든 맥을 쓰시는 선생님이든 그런 서지 정보 오류 없이 반입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그런 브라우저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오류 없이 쓰시기 위해서는 2개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권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구글 학술 검색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잘 아시는 이제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콜라 사이트를 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입력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서치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은 어떤 결과값이 나옵니다. 600만 개가 넘는 그런 자료들이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구글 스콜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 반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이제 인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자료가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인용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제 엔드노트를 쓰시는 사용자분들이시니까 구글 스콜라의 그런 설정값을 조금 바꿔서 좀 더 쓰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콜라의 그런 설정값은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 구글 학술 검색이 있고 그 옆에 햄버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설정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걸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 잘 모르셨을 건데 페이지당 검색 결과도 뭐 10개, 20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서지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는 이제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래로 눌러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엔드노트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검색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생성이 된 거예요.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엔드노트로 반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값을 조금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내가 이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 자료를 제가 열었더니 라이브러리 내로 반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롬이랑 좀 헷갈려서 크롬은 아래쪽이 다운이 되고 연결 프로그램으로 저희 엔드노트가 되어 있으면 지금도 이제 연결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클릭을 해줘서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사이트는 저희 펀메드 사이트. 자연 계열이나 이제 뭐
의학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조금 많이 쓰시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펀메드 사이트에 보시면 역시 중간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키워드 넣고 서치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400만 개가 넘는 그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이제 취하고자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앞에 선택, 체크박스 해주시고 4개, 5개 정도,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샌드 투 가시고 네 번째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그러면 제가 선택한 5개의 파일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파일, 아이고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다운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다운된 거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그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로 제가 지금 펀메드에서 선택했던 5개의 자료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자료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이트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이 사이트에서 자료를 많이 서치하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다양한 연구 분야, 다양한 DB에서 선생님들이 서치를 하시고 나서 해당 자료를 어떻게 저희 엔드노트로 반입해야 될지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검색 결과를 찾으셨을 때 상단부에 뭐 엔드노트로 내보내기, 인출하기, 반입하기, 뭐 인용하기, 엑스포트, 다이렉트 엑스포트, 엔드노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형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엔드노트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엔드노트를 어떻게 내보내야 될지 정말 못 찾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검색어를 넣고요.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역시 기관에 있는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저는 이제 구독을 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어서 이런 체크박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면 체크박스 하시고 엑스포트 가셔서 어떤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봐도 모르겠어요. 엔드노트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서지 정보도 있고 뭐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RIS, RIS라는 형식을 찾아서 그 파일로 반입을 하시면 모든 파일을 다 문제없이 반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ort Citation to RIS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선택한 자료 3개가 잘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이제 뭐 찾으셨던 자료, 내가 엔드노트로 들여오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실 때 그게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라던가 엔드노트로 뭐 반입하기라는 그런 형식이 없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RIS, RIS라는 형식을 찾아서 반입을 하시면 문제없이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검색한 걸 바로 라이브러리에 불러오게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를 물어주셨는데요. 이거는 다운을 받으시고 나서 그 연결 프로그램으로 저희 엔드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그걸 클릭을 하면 바로 엔드노트로 반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설정만 해주시면 연결 프로그램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엔드노트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선생님들 갖고 계신 PDF 파일들 많을 때 그거 어떻게 반입하는지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은 파일에서의 임포트 기능입니다. 임포트를 가서 보시면 2가지가 있어요. 파일이 있고 폴더가 있습니다. 파일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파일을 누르시면 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 PDF 파일 들여오게 하는 건가 그겁니다. 여기 추즈를 눌러주시면 해당 파일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어떤 폴더가 있고 거기 있는 자료 하나를 이제 반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열기. 그러면 내가 반입하고자 하는 PDF 파일 하나 선택이 됐고 밑에 있는 임포트 옵션으로는 어떠한 형식의 파일을 반입하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PDF 파일이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서 PDF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이 임포트 기능은 PDF 파일을 반입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반입할 때 쓰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입하는 자료가 어떤 형식인지 저희 엔드노트의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반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리스 파일을 반입을 하실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하는 파일의 형식에 따라 이건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서지 정보 하나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클립 모양으로 된 게 첨부 파일입니다. 여기서는 이 첨부 파일이 PDF 원문일 건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네, 조금 느리네요. 보시면 해당 서지 정보의 서머리, 주요한 서지 정보 보실 수 있고 PDF 파일을 여기서도 오픈을 하실 수가 있는데 뒤쪽에 보면 이게 이제 3주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PDF를 별도로 좀 더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 보여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거 눌러주시면 PDF 뷰어처럼 지금 찾았던 그런 원문 PDF 파일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에 있는 항목은 모든 항목에 입력된 그런 서지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그런 PDF 자료가 뭐 파일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경우 이럴 때는 하나의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PDF 파일들을 다 모으신 다음에 폴더째 반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쓰실 수 있는 게 임포트의 폴더. 폴더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옵션으로는 내가 만약에 지금 선택한 폴더 밑에 또 다른 하위 폴더에 PDF 파일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가져올 거야를 체크할 수 있는 옵션 값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내가 해당 자료를 반입을 하면서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반입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옵션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폴더째 반입할 수 있는 자료는 PDF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옵션은 PDF뿐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뭐 똑같은 폴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그런 그룹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룹이 아래에 있는 하위 그룹 그런 개념이고 그룹의 그 상위 개념이 이제 그룹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DF1 캔서라고 하는 그룹 셋과 PDF1 캔서라고 하는 그룹이 생성되어서 이 안에 이제 그 폴더 안에 있던 PDF 파일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해당 폴더 안에 PDF 파일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개 자료 가운데서 밑에 있는 이 5개는 서지 정보도 잘 반입이 됐고 PDF 파일도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클립 모양이 다 있어서 아마 PDF 파일은 잘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위쪽에 보시면 어떠한 그 자료들은 그냥 뭐 서지 정보가 없이 그냥 파일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 그 PDF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문서를 스캔만 해도 PDF 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자료로 있는 자료는 서지 정보 못 끌고 와요. 그리고 약간 오래돼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PDF 파일은 서지 정보 못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때에도 저희 엔드노트 기능을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서지 정보를 못 갖고 온 자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요한 서지 정보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해당 자료들을 입력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입력하기 전에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걸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여기 와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PDF 파일을 가서 보시면 선생님 여기서 저 그냥 이거 찝어서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주요한 서지 정보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 한두 개를 조금 입력을 해줄 거예요. 주요한 서지 정보라 하면 저자, 연도, 타이틀, 전월명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가운데 저는 타이틀을 우선 입력을 했고요. 얘는 보니까 2003년도 전월이에요.
이 정도 내가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한 2개 항목이 생겼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혹시 다른 정보들을 찾아줄 수 있는지, 이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Find Reference Updat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서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제가 잘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직접 다 입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찾아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마이 레퍼런스, 제가 입력한 2개의 항목만 있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보면 available update라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좀 더 풍부한 그런 서지 정보를 말해줍니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2개의 항목인데 얘는 저는 원래 값이 없었는데 얘는 정보를 찾아줬어요. 저자명도 있고 밑에 보니까 전월명도 있고 굉장히 파란색 음영으로 있는 거는 2개의 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줬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업데이트 올 필드 눌러주시면 모든 서지 정보가 다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이 업데이트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DF 파일에서 만약에 서지 정보 못 끌고 왔을 때 이때 조금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반입을 하시고 나서도 내가 만약에 반입한 자료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약어로 보여지는 그런 형식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약어로만 있겠죠. 근데 실제 선생님들이 논문에서 활용을 하실 때는 풀네임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잘 활용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입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혹시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지 찾아주고 선생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이제 온라인 서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온라인 서치는 중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서치라고 되어 있고 4개 이렇게 DB가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처음 세팅된 모습을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DB가 없을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모어를 보시면 선생님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퀵 서치에 내가 만약에 웹 어쩌고 저쩌고의 저널을 찾고 싶다 쓰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관련된 저널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추즈 눌러주시면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다 하실 때는 선생님 이렇게 눌러주시면 삭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펀메드라고 하는 그런 DB를 선택을 했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DB를 선택을 하시면 위쪽에 검색하는 창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펀메드와 같은 경우에는 검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자 연도 타이틀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선생님이 이렇게 쭈루룩 눌러주시면 조건값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개 주어지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플러스 계속 하시면 최대 10개까지 선생님 늘리시고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조건값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여기 타이틀에서 캔서라는 키워드로 한번 저희 펀메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타이틀에 캔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검색 조건으로 이제 결과값이 100만 개가 넘게 나왔고요. 저희 보여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25개씩 끊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5개가 이렇게 쭈루룩 보여지는데 내가 50개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50개 눌러주시면 이제 50개 보여지는 뷰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검색이 됐다고 해서 얘는 내가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내로 자료가 다 반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료들 가운데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만 라이브러리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50개를 찾았는데 우선은 다 들여놓을 거야. 전체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레퍼런스에
뭐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체는 아니고 내가 뭐 일부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쭉쭉쭉 누르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플러스 하시면 이 자료들만 또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라이브러리로 추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4가지 방법으로 이제 저희 자료들을 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3개의 그런 레퍼런스가 자료가 모여졌는데요. 이 가운데서 혹시 중복된 게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선택하고 이제 윈도우 버전에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 윈도우 단축키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이 가운데서 중복된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에 가서 Find, Duplicate 기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중복된 거 8개 있어 라고 결과값이 보여졌고요. 중복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랑 왼쪽 오른쪽 2개가 또 중복된 걸로 나는 보여져 라고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아까 저희 업데이트 할 때는 그 다른 항목들이 있는 거는 파란색 음영값이 있었죠. 근데 같은 결과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지금 동일한 사이트에서 동일한 자료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파란색으로 보여지지 않고 정말 똑같은 것들만 있어서 뭐 내가 왼쪽 걸 보관을 할지 keep this record, keep this record 오른쪽을 보관을 할지 선생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항목들을 봤는데 어떤 게 우열을 가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당연히 중복된 것 가운데서는 풍부한 자료가 더 길게 자료가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걸 보관을 하셔야겠죠.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뭐 우선은 스킵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캔슬을 누르시면 전체 자료에 대해서 중복된 거 하나씩 걸러지고 이 상태에서 뭐 Move Reference to Trash 누르시면 그냥 다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지 정보만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원문 PDF 파일 찾는 Find 풀텍스트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뭐 69개의 자료가 있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클립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첨부 파일이 없는 그런 자료들인 거고 전체를 잡지는 않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잡아서 한번 찾아질 수 있는 원문이 있는지 저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Find 풀텍스트 기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Find Full Text로 서칭 16개, 제가 지금 16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한 것부터 먼저 결과가 나오고 찾아진 원문, 파운드 PDF도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서칭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PDF 파일을 찾은 게 있다면 파운드 PDF, 그리고 PDF 파일이 아니더라도 PDF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 링크 정보 찾았을 때는 파운드 URL, 그리고 정말 찾지 못할 경우 not found,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이제 다 검색이 됐는데요. 16개 가운데서 저한테 PDF 파일 5개 찾아줘서 서지 정보만 있던 자료들 가운데서 원문 PDF 5개 찾아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파운드 URL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하나만 찾아줬네요. 근데 보시면 링크가 2개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링크는 아마 서지 정보 반입했을 때 그 링크 정보일 거고, 두 번째 링크가 원문 PDF 파일 있는 그 링크 찾아줘서 같이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링크 가셔서 선생님이 이제 구독 사항에 대한 인증이나 아니면 구입을 하시고 PDF 파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DB나 저널들이 이제 자료를 자동 수집하는 거, 혹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정상적인 수집을 하거나 원문을 많이 다운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PDF 파일을 뭐 오픈 억세스로 받는 경우도 그렇게 뭐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구독하시는 경우도 이제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지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많이 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왜 PDF를 찾지? 왜 URL만 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DB나 저널이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이 조금 보수적이어서 이럴 경우는 링크 정보 활용해서 원문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직접 입력해서 정말 없는 경우, 아니면 뭐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서 구독하지 않는 DB의 경우는 이제 찾아주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아직 매칭이 안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원문 복사 서비스라던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원문 확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저희 PDF 뷰어 보는 거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PDF로 가고 여기 이 창을 열면 PDF 뷰어처럼 돼서 가지고 있는 원문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논문 자료 읽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읽으시다가 이거 중간에 뭐 메모가 꼭 필요하다 하실 때 그런 기능이 여기 두 번째 마크업을 보시면 누르시면 아래쪽에 쓰실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 있는 거 이거 스티키 노트 메모하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커서 갖다 대면 말풍선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커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뭐 발표 자료다. 이런 식으로 커멘트 뭐 필요한 메모 하시고 저장하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검색을 해서 이걸로도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 이렇게 메모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중요해서 내가 좀 밑줄을 그어야겠다. 하이라이트 기능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하이라이트 그리고 언더라인도 있습니다. 언더라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룹 생성하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 69개의 레퍼런스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그룹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 PDF 파일 반입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돼서 자료 반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룹 만드실 때는 제일 처음에 있는 그룹 셋 그룹, 마이 그룹 수, 마이 그룹 수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룹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보시면 생성을 하실 수 있는 게 크리에이트 그룹이 있고 스마트 그룹이 있고 프롬 그룹스 이거는 이제 컨비네이션 그룹 만드는 거고요. 그룹셋이 있습니다. 그룹셋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그룹셋을 만들고 뭐 그룹셋을 또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각각의 그룹셋에 대해서 그룹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1번 그룹 2번 그룹 아이고 저희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닫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그룹을 생성을 하다가 멈췄었는데 3번 그룹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룹셋과 그룹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름도 내가 맘대로 정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자료도 내가 뭐 여기서 이렇게 정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생님이 다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지정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고 저는 지금 뭐 그래도 권해드리기로는 너무 많은 레퍼런스가 있지 않으신 다음에는 라이브러리 한 개에다가 그룹셋으로 이제 어떤 특정 저널을 뭐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연구 분야라던가 아니면 논문 준비라던가 이런 어떤 분류를 위한 큰 카테고리는 그룹셋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그룹들을 또 세부로 정하셔서 이제 자료들을 관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 온라인을 쓰시면서는 이제 싱크 동기화를 기능을 어쨌든 쓰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라이브러리 한 개의 자료만 그 싱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라이브러리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개를 쓰시다 보면 두 개의 자료가 합쳐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다시 복구도 안 되고 너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자료가 많지 않을 때는 라이브러리 한 개로 그룹셋으로 조금 약간 크게 분류를 하시고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룹셋 사용자 지정 그룹 외에 이제 스마트 그룹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마트 그룹은 두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에서 어떤 이름으로 만들까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할까 이걸 정해주게 됩니다. 조건값이 기본적으로는 저자 연도 타이틀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플러스 X 버튼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것도 세부사항 또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21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고 연도의 조건으로 2021이라는 조건을 주고 새로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조건 준 연도의 값에 맞는 자료들이 54개가 이 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스마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조건 값을 줬을 때 그 조건 값에 맞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불러드리기도 하지만 이후에 반입되는 자료들이 만약에 동일한 조건 값이 있다면 또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자료들을 분류하실 때 어떤 특정 키워드를 잘 세팅을 해주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비네이션 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그룹이 약간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로 새로운 그룹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당연히 선생님이 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는 여기 있는 and or not. 예를 들어 교집합이라던가 합집합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조건은 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셀렉트 그룹, 내가 가지고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뭐 1번과 PDF에 대해서 뭐 교집합을 뽑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는 컨비네이션 그룹을 생성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그룹도 이제 스마트 그룹이다 보니까 조건에 맞는 자료들은 자동 분류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반입되는 자료들도 동일한 조건 값을 갖는다면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지금처럼 이제 해당 버전의 그런 탭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를 자료를 이제 워드 논문 쓰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아직 컨텐츠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인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쓰시면 뭐 제목도 있고 앱스트랙트, 뭐 인트로덕션 쭉쭉쭉쭉 저널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신 컨텐츠 가운데서 내가 이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인용을 해야겠다 하실 때에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고 위쪽 왼쪽 상단부에 있는 이 인서트 사이테이션 혹은 고투 엔드노트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제 인서트 사이테이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아래쪽에 있는 거 한 번 더 누르시면 이 잘못된 문자열 클래스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오류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관리자 계정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올 에러 메시지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를 좀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좀 테스트를 못했는데 저희 이제 반입되는 걸 조금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계정을 바꿔야 돼서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서트 사이테이션 기능을 누르면 해당 특정 키워드, 해당 라이브러리에 있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거기 있는 레퍼런스 가운데 이제 인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투 엔드노트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자료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투 엔드노트를 누른다 하시면 저는 지금 프로그램에 라이브러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 필요한 자료들을 뭐 선택을 하셔서 위에 있는 아마 이것도 오류가 날 거긴 한데 첫 번째에 있는 이 인용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 세 개의 선택된 레퍼런스가 워드에 인용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은 워드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주요 기능을 쓸 수 있는 부분만 그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인용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넣어준 레퍼런스 정보가 있게 되고 위쪽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노테이트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넘버드, 밴쿠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나와 있는 기능이 없다 하실 경우에는 뭐 다른 스타일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컨텐츠에 인용이 되게 되면서 레퍼런스 리스트도 같이 정리가 돼서 선생님들이 보통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편집을 하실 때는 뭐 이게 워드에 있어서 선생님이 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로 눌러서 이렇게 지우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편집, 삭제를 해주셔야지만 오류 없이 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운데서 주로 여기 있는 기능은 사이테이션은 인용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기능이고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는 이제 참고문헌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조금 편집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통 그 참고문헌을 인용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고 스타일을 바꾸면 이제 그게 스타일에 따라서 인용되는 양식이 바뀌게 되는 거는 저희 엔드노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필드 값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가 있어야지만 선생님이 이제 편하게 이제 클릭 한 번만으로 자료들을 변형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건데 투고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컨버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에 있는 컨버트 사이테이션 투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플레인 상태로 조금 바꿔서 이제 그런 필드 값들을 다 없앤 상태로 텍스트만 만드신 다음에 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매뉴스크립트 매처. 선생님들이 어떤 컨텐츠를 쓰시고 참고문헌들도 쭈루룩 달렸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맞춤 저널 추천이 가능하도록 여기서 활용을 하는 건데 오늘 워드에서는 못 보여드리니까 이거를 이제 엔드노트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를 볼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어떤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매뉴스크립트 매처라고 해서 저희 엔드노트 온라인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 키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그쵸, 저희 엔드노트 온라인에 계정을 인증을 해라 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계정 등록하셨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을 하셔서 계정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도 분명히 들어갔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오류 없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매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가 계정 인정을 받으면 여기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선생님이 작성 중인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타이틀과 앱스트랙트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 했었다면 거기에 참 그룹에 들어있던 레퍼런스 6개가 아마 여기에 자동으로 딸려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워드에서 하셨다면 내가 워드에서 인용했었던 모든 참고문헌 목록이 다 여기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파인드 저널을 눌러주시면 이제 해당 연구 분야에 적합한 내가 작성 중인 내용에 매칭을 해서 적합한 SCI급 저널이 어떤 게 있는지 그 결과값을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워드에서 이제 플레인 텍스트까지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의 특징 그리고 뭐 어떻게 주요한 기능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워드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워드에서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지금 채팅으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글 스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 그 자료 찾아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으로 저희 엔드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라이브러리로 반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논문만 라이브러리로 불러올 수 있는 논문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위치만 이제 지정을 해서 들여올 수 있는 상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USB도 괜찮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거기서 가져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만들 때 논문을 라이브러리 만들 때 논문의 서지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논문 파일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메타데이터 추출이 가능한지요.
이게 저희 그 PDF 파일 임포트한 기능을 제 맨들레인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몰라서 그것처럼은 잘 모르겠는데, 논문 PDF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아까 이제 PDF 임포트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지 정보도 반입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요, 이거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반입이라면 잘 문제 없이 될 수 있지만, 논문 PDF 파일이 되는 거는 아까도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PDF를 USB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하냐면, 아니면 라이브러리로만 가지고 다니면 되나요? 실제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쓰시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점 데이터 폴더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게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점 데이터 폴더 안에 PDF 파일이 같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내가 PDF 파일을 넣어둔다라기보다는 라이브러리와 점 데이터 폴더를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한 것을 바로 라이브러리에 불러오게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색한 거를 라이브러리에 불러오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설정에서 그 연결하는 그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엔드노트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엔드노트를 해주시면 라이브러리로 자료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없나요? 어떤 반입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맨들레이 기능은 정확히 잘 몰라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PDF 파일을 임포트하였으나 서지 정보가 안 보이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로 되어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서지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주요한 서지 정보 중심으로 보강, 입력을 해주시고 보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임포트 폴더 메뉴가 보이지 않는데 이건 버전 문제일까요? 혹시 이거는 맥을 쓰시고 엔드노트 20이 아닐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 임포트 가셨을 때 화면 캡처 한번 보내주시고 어떤 사양으로 하셨는지 그런 컴퓨터 환경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해결이 됐다고 하셨네요. 네. 그리고 한국 DB에서도 활용 가능할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해서 어떤 기능을 한국 DB에서 활용하셨는지는 한번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 사용자인데 일부 없는 메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윈도우 버전이랑 맥이랑 정말 그 UI가 많이 달랐었습니다. X9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다르고 보여지는 화면도 많이 달랐는데, 그래도 엔드노트 20부터는 많이 비슷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메뉴가 없는 건지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정확히 매칭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능 찾아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은 지금 찍고는 계신데 도서관 측에 나중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PDF 파일을 몇 개까지라기보다는 저희는 용량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용량 제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뭐 특정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첨부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의 용량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우선 데스크탑을 쓰시는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대부분,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대부분 다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이후에 더 궁금하거나 뭐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여기 연락처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메일, 전화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